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 30대 여성분들이 유부남 만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왜 유부남한테 끌릴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 나한테 경제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쟤는 상담 사례가 많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미혼이신 여성분들을 만난 유부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는 미혼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하고의 관계를 여쭤보면 한 번 만날 때마다 돈을 얼마씩을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 분이 한 30%, 굉장히 큰 돈을 준 케이스가 한 20%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60대 전문직을 가진 내담자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20대 여자를 주로 만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60이신데 어떻게 20대 여자를 주로 만나냐 했더니 네. 딱 하신다는 말씀이 20대 여자애들이 훨씬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0대가 그렇게 말해요? 네. 왜 20대 미혼이 더 쉽냐 그랬더니 돈을 조금 주면 금방 당겨진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자분들이 전형적인 꽃뱀이죠. 그래서 사귀는 거예요. 한 번 만날 때마다 최소 25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1회당. 조건 만남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를 조건 하면서 만남이에요. 거의 조건 네. 만남이면서 연애인데 어느 정도의 20대니까 용돈을 주는 거죠. 생활형 꽃뱀도 있거든요. 생활을 하기 위해 이제 유부남을 만나시는 분도 있어서 유부남 핸드폰으로 엑스팡 앱으로 자기 생활 비품을 다 시키시는 그런 생활형 꽃뱀도 있는데 큰 돈을 주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가게를 차려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 한 1억에서 2억까지도 건너간 사례를 제가 상담 사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부남한테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조력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만나는 거잖아요? 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만나는데 이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힘들어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주는 건 괜찮은데 돈을 주기 때문에 나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살짝 마음을 상해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외도를 하는 많은 남성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짓거리 하려고 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짓거리 뿐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만나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만남을 통해서도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제일 크죠. 그럼 그 경제적인 측면이 어쨌든 이 관계는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여자분도 알잖아요. 알죠. 어차피 끝이 있는 관계인데 이제 유부남한테 끌려하는 심리는 뭐예요? 심리적인 부분을 볼 때는 20, 30대인데 내가 굳이 지금 결혼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연애는 하고 싶어요. 부담 없는 관계로 가장 만나기 좋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유부남이겠죠. 유부남일 경우 만나면 결혼하자는 얘기 안 하죠. 금전적으로 나한테 부담 안 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자면 유부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아내를 케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람을 케어할 줄 아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만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고 기본적인 룰만 지켜준다면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는 게 유부남이죠. 세 번째 이유는 굉장히 매너가 좋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자를 같이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남성분들의 사고가 많이 변하긴 했어도 유부남들처럼 능수능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생리대가 된 거에 대한 생리증후군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주기에 맞춰서 신경을 써준다든지 이런 것도 미혼 남성들보다 훨씬 이해가 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케어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또 네 번째 이유도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금지된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라는 글귀가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늦게 만난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인물, 빌런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어질 수 없다. 그랬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나타나는데 로미오 줄리엣 효과라는 것은 막아설 때 낭만적인 감정이 더 강화되는 효과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고 슬프고 노래만 들으면 다 내 노래 같고 연애할 때 그렇지만 이 유부남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게 더 심각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 유부남과의 만남을 더 끊을 수 없게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유부남이 20, 30대 여자를 만나는 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는 네. 반대로 유부녀가 20, 30대 남자를 만나는 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때요? 어떤 통계 속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혼 남성들이 기혼 여성과 관계를 갖는 통계가 여성들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기혼의 여성들이 요즘에는 외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여자는 50대인데 이 여자분이 2, 3일 주기로 외도를 하시는데 남자가 계속 바뀌어요. 어플로, 앱으로 계속해서 20대 남자들만 픽해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페이도 하고 잡고 보니. 그럼 재원님은 그런 걸 보면서 간통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처음에는 간통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부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변호사분한테 여쭤봤더니 간통죄가 있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쓸모가 없냐 했더니 10,000건이 외도가 일어나면 1건이 간통죄로 하는데 그것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통죄를 하면 자동 이혼이 됐어요. 예전에 알고 계세요? 몰라요. 간통죄를 내 남편을 집어넣고 내 아내를 6개월 살리잖아요. 그럼 자동 이혼이 돼요. 중간에 취소를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를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혼하고 싶어하는 케이스는 매우 적어요. 한 10%밖에 되지 않아요. 외도를 했을 때. 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고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싶어하지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간통죄가 부활돼봤자 감옥에 넣어봤자 나만 다치는 거예요. 그 피해 배우자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상담받는 분들이. 내 남편 혹은 내 와이프는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들의 근거는 뭐예요? 좀 공통적인 근거는? 그건 본인의 모습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순진하고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나와 같은 사람일 거야 라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불건전하고 불성실한지에 대해서는 잘 가늠을 못 하시는데 아내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좀 객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내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남자니까 남자는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럴 위험이 있어 라고 감지하시는데 남편분들은 거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분들은 내 아내가 성격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한 10%밖에 되지 않아요. 100에 10. 그래서 밖에 나가서 풀 정도는 아니에요. 나랑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그래요. 본인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관계 문제를 풀죠. 원인을 모르고 현실 파악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관계를 풀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와이프가 나랑 안 하니까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밖에 나가서 20대 남자들만 계속 만나고 다니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럼 다른 곳에서 자꾸 출구를 찾다가 다시 남편한테 성격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성격이 돌아온다라기보다 용서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용서 못하죠, 남자들은. 근데 용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은 용서해주는 편이에요? 여자분들은 거진 용서하려고 하세요. 그게 약간 경제적인 측면 때문인가?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많은 여자를 만났을수록 용서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욕구일 뿐이지 그 여자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어. 전화통화도 안 하고 딱 만나는 날만 하고 헤어졌어요. 관계를 하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전화통화를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이건 사랑인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정서적 교류를 더 크게 생각하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해주면 그 뒤에 잘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서 화합을 시켜놓으면 옛날보다 더 잘 사는 케이스도 많아요. 대단하다. 예전보다 화합이 돼서. 왜냐면 아내분이 관계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그랬던 분이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더 잘 살게 돼요. 보통은 이 부부들이 왔을 때 당연히 뭐 잘잘못을 따지려고 온 건 아니지만 한쪽이 좀 잘못이 크다고 하면 그걸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화내면서 얘기하진 않아요. 잘못하신 분도 힘들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죠. 잘못한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럼 그런 분도 인정해요? 그럼요. 재원님이 얘기하면? 네, 제가 얘기하면 인정하죠. 그럼 그렇게 얘기해도 인정 안 하다가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 듣는 그 심리는 뭐예요? 남편은요 아니면 아내는요 늘 하던 잔소리로 들려요. 제가 얘기하는 걸 수용하는 이유는요 저는 화내지 않고 얘기하고요. 객관적인 데이터 속에 얘기한다고 믿게 만들고요. 그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